세계 속의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휴먼톡톡입니다. 우리는 서양의 다른 나라를 생각할 때 같은 대륙에 있으면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서양인들의 입장도 다르지 않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 중국, 일본은 가까이 있지만 전혀 다른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과 중국, 일본을 다녀왔던 한 독일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세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시아 국가에 관한 생각이 변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한 합창단의 소프라노입니다. 최근 제가 속한 합창단이 아시아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독일에는 아시아의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이주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합창단에서도 베트남계, 한국계, 중국계 아시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관계하면서 그들이 속한 각 나라들이 그렇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아시아 투어를 준비하면서 저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유럽의 그것처럼 어느 정도는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아시아 투어는 중국과 일본을 거쳐 한국에서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투어를 하면서 가까이 있는 세 나라가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다를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서구 사회에 알려진 것보다 많은 발전을 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심에서 바라보는 건물들은 높고 화려했습니다. 겉모습은 유럽의 대도시 못지않게 웅장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아주 넓은 차도를 보았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란 것은 차선을 무시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이었습니다. 도로에 차선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중국인들은 차선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했습니다. 심지어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도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고가 날까 두려워 차로 이동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행히 일정 중에 차량 문제로 고생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까지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데 신기했습니다. 실망감은 지하철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에 보안 검색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일면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불편했고 불쾌했습니다. 아치 프라이버시는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획일화되어 있고 감시투성이었죠. 공연이 있는 저녁을 제외하고는 오전 시간엔 비교적 시간이 있어서 잠깐 산책할 시간이 있었는데 공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볼일을 보는 사람들, 위생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식당들을 보았을 때는 빨리 호텔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공연을 마치고 두 번째 방문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자동차와 전자기기 등으로 유럽에서는 깔끔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독일과 일본은 과거에 같은 잘못을 했던 나라로서 약간의 동질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너무나도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조금 깔끔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일본의 청결은 기대했던 만큼 흡족했습니다. 일본에는 오래된 건물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럽도 오래된 건물들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오래 보존된 도시 안의 풍경들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움도 잠시 곧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의 오래된 건물들은 정말로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유럽은 건물의 유지 보수에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겉모습은 예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속은 현대적 편의를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그것은 정말 오래된 생활 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배운다는 새로움이 불편함과 불쾌함으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이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지인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자유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 일본 지하철 이용 방법이 정말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승하는 방법도 달랐고 역마다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 등이 달라서 매번 당황할 만한 상황을 만나야 했습니다. 물가도 비싸고 내야 하는 요금도 많아서 정말 많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같이 갔던 합창단원들은 일본에서는 숨만 쉬어도 돈을 내야 한다고 농담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음식점에는 모든 것에 세세하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공연을 마치고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삶의 방식이 달라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본과 중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청결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 했는데 화장실이 깨끗하고 넓었으며 위생용품들도 잘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국제공항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느꼈던 불편함과 불쾌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2박 3일 동안 지내면서 도심 대부분에서 화장실 접근이 쉽고 무료이며 깨끗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럽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청결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처럼 숙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합창단은 한국에서만큼은 문화체험을 위해서 한옥이라는 곳에서 숙박하였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는 한옥을 기대했지만 중국과 일본을 거치면서 불안감이 커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옥에 들어가서는 괜한 걱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침구류와 동양인 정서가 묻어있는 인테리어는 정말 새롭고 산뜻하게 동양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숙박은 화려했지만 청결하지 못했고 일본에서의 숙박은 청결했지만 좁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한옥은 정말로 쾌적함과 편안함, 그리고 새로움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전통 가옥이라는데 세월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모두 깔끔하게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으로 나뉘었는데 마당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비용 대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가장 많은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한국식으로 제공되는 조식으로 누룽지라는 것을 먹었는데 오트밀과 비슷하면서도 달라서 불편하지 않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나라의 지하철을 비교한다면 저는 한국 지하철에 최고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유럽의 지하철은 어둡고 슬럼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하에 어떻게 그런 환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공기가 좋았습니다. 환승이나 금액 시스템도 유럽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엔 숨이 막힐 것처럼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요. 그 시간만 피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지하철을 타고 큰 강을 지날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큰 강이 정말 운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전통과 현대, 그리고 자연이 그렇게 잘 어우러지고 공존하는 곳은 제가 여행 다녀본 나라 중 유일하다고 생각되었죠. 그리고 한국 여행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면 공감하시겠지만 한국인 특유의 친절함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동물원에 동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왠지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제 돈을 쓰면 눈치를 받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일본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친절하게 웃으며 환대하고 반기는데 신기하게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말을 걸어도 웃으며 손사래를 치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기간들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머무는 시간보다 길었는데 한 번도 절 이상하게 쳐다보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크게 관심에 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었는데 모르는 길이 나오거나 어려움에 부딪히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제가 옆에 있는지 관심도 없던 한국인들은 짧은 영어로 제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알아봐 주었습니다. 처음엔 무표정인 한국인들이 조금은 무서웠지만 결과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보았을 때 한국식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독일에 돌아간 후 이것이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눈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어의 경우에도 한국인들이 영어를 더 잘합니다. 세계 공통 언어 하면 영어인데 중국인들은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전혀 하지 않으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어로 저를 호통치며 왜 중국어를 모르냐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영어로 도움을 구했을 때 친절하게 웃고는 있지만 대답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대부분 영어를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유창하지 않더라도 저의 필요를 바로 이해하고 매번 적절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신기하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유럽의 여러 나라가 붙어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지만 사람들이 사는 방식,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 나라 분위기가 정말 달랐어요. 한국인들이 세 나라 중에 가장 세계의 발전에 발맞춰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한국민의 국민성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과 비교해서 중국은 겉모습만 바뀌고 있었고 일본은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시아 투어를 마치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발전이 왜 이제서야 세계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그 정도로 발전했고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시아 여행을 계획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한국을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 방문한 후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른데요. 이것을 경험한 누리꾼들의 의견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접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류도 있긴 했지만 5,000년이 넘는 기간 아주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싸우면서 발전한 국가들이다. 세 나라를 직접 방문하여 그 차이점을 알게 된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한국 사람은 첫인상이 차가운 경우가 많다. 서양인의 입장에서 잘 웃지 않기 때문에 불친절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을 경험해보면 완전히 달라진다. 그들은 표정이 없지만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열정적이다. 그들을 서양인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유럽인들은 동양인이면 다 중국 사람인 줄 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국인이란 비난의 대상이다. 내가 경험해 본 바 중국인과 한국인은 그 성격에서 완전히 다르다. 그들은 독단적이지 않고 차분하고 배려가 깊다. 일본에서 아주 불편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 나도 일본 여행 기대하고 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왔다. 사람들은 친절하지 않고 식당도 좁고 서비스도 별로였다. 한국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한국을 방문하시는 모든 이들이 한국인의 친절함과 배려심을 느끼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표면톡톡이었습니다.